예, 아트사카님 어서 오세요. 예, 그래서 오늘은 자 드디어 이제 9장 거의 이제 마무리에 다 왔습니다. 9장 금액 합치기와 쪼개기에 대해서 비트코인 강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9장의 금액 합치기와 쪼개기 이 부분은 한 번 더. 예. 자, 이 부분은 UTXO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UTXO 많이 들어보셨죠? UTXO. 자, unspent 사용되지 않은 transaction output. 자, 다시 UTXO. 자, 이거를 이제 UTXO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UTXO. 자, UTXO입니다. 그래서 unspent transaction output. 이것과 관련이 돼 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비록 모든 동전을 즉 모든 코인을 개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가능할지라도 자, 이게 가능합니다. 한데 어떻게 한다? 매 자금 이체 시마다 각각의 모든 동전을 별도의 트랜잭션으로 만드는 것은 좀 무리한 일이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금액을 쪼개서 쓰거나 또는 모아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트랜잭션은 여러 개의 입력값과 여러 개의 출력값으로 이루어진다. 제가 이렇게 입력값과 출력값을 지금까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냥 이 자체를 코인이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동전, 코인 같은 걸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제가 그냥 이제 코인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코인이 이렇게 있으면은 디지털 코인이 있고 여기에 액면가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1,000원짜리, 뭐 1,000원짜리, 뭐 그래서 아니면 2,000사토시짜리. 요걸 이제 액면가로 표현을 했는데, 자 이제부터는 이제 요거를 출력값 또는 입력값. 자, 근데 똑같은 동전이 출력값으로 생긴 다음에 나중에 인풋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정확한 이름이라기보다는 인풋과 아웃풋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거는 이거에 대한 역할이죠. 즉 저는 우리 아들한테는 아빠죠.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는 아들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인풋으로 그러니까 아웃풋으로 태어나서 인풋으로 쓰이는 거죠. 이 동전이라는 녀석이. 그래서 그러니까 아웃풋, 인풋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역할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럼 저의 본질은 뭡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죠. 자, 그러면 요거의 본질은 뭐냐? 요건 하나의 봉투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 코인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봉투 안에 1000개의 사토시 코인을 담고 있는 하나의 봉투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입력값은 하나의 큰 금액짜리이거나 여러 개의 작은 금액으로 이루어지고 출력은 많아야 두 개의 출력값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 많아야 두 개의 출력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는 지불되는 금액, 그래서 다른 사람 소유권으로 바뀔 거,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돈이 남을 경우 잔돈, 즉 거스름돈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도표를 보면은 자, 트랜잭션이라는 건 트랜잭션은 인풋으로 쓰이는 동전들, 이렇게 동전 봉투죠. 이제는 동전 봉투라고 인풋. 예, 그 다음에 요 결과로 나오는 돈 봉투. 자, 근데 이제 이거 뭐 돈 봉투라고 해도 좋고, 저는 이제 액면가가 있는 이렇게 코인 묶음에서 그냥 이거 자체를 코인이라고 다른 컨텍스트, 다른 문맥에서는 계속 그렇게 부를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개별 코인을 따로 다룰 수 있으나 묶음 처리한다라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이때는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요 안에 이렇게 코인들이 있는 하나의 묶음으로써 예, 봉투 개념으로 이제 지금 9장에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봉투에 코인이 몇 개가 있다라는 수치가 써 있는 거죠. 1000이냐 2000이냐 뭐 이런 식으로. 자, 주목할 점은 여기서 팬아웃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다. 팬아웃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팬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네. 팬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거래가 여러 거래에 의존하고 각각의 여러 거래들은 또 다른 여러 개에 의존하여 그 의존성이 연쇄적으로 펼쳐나가는 문제. 이렇게 이제 말 그대로 계속 이렇게 펼쳐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속
하고 나갈 때마다 일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일이 계속 많아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패널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의 트랜잭션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 트랜잭션의 의존적인 트랜잭션을 검증하다 보니까 또 다른 트랜잭션, 또 다른 트랜잭션 이렇게 퍼져나가면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블록체인 전체 트랜잭션에 다 의존성을 갖춰. 그러면 요거 하나 보는데 전체를 결국은 다 봐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패널 문제가 생기면. 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좀 이제 다시 얘기 나중에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예전에 자, 요걸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요 그림보다는 자, 요거는 너무 단순해서 이제 요 트랜잭션의 안을 들여다보면 예. 트랜잭션 안을 들여다보면 동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봉투가 있죠. 봉투가 있는데 자, 인풋으로 사용된 봉투가 있고 그 결과로 아웃풋으로 창출된 봉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전까지 제가 이제 동전을 녹이고 새로 주조한다고 했는데 이제 지금 9장에서의 표현이라고 다시 설명드리면 봉투를 뜯어서 그래서 여기 10,000사토시짜리 봉투를 뜯어요. 뜯으면 사토시 10,000개의 낱개가 쭈루룩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새로 8,000개짜리 봉투에 묶고 2,000개짜리로 나눠서 묶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지급하는 쪽, 스타벅스 쪽에다가 주고, 그러니까 요거를 이쪽 지갑에다가 할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잔돈 8,000은 다시 원래 주인한테. 자, 그래서 요때가 이렇게 사용되는 걸 스펜드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갑에 있는 어떠한 이 봉투든 인풋으로 한번 딱 들어가면은 어떤 트랜잭션의 인풋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봉투가 열리죠. 예, 그러게 사용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사용된 거는 여기는 이제 점선으로 바뀌는 게 여기 흐려졌죠. 이력은 남아 있으나 이렇게 이제 회색으로 흐려져 있는 상황으로 지갑상에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제 지갑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지갑 내에 있다기보다는 요 개념이 전부 다 이제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있는 기록을 기반으로 다시 이렇게 상태를 원래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상태값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력이 남아 있는 거죠. 이력은 남아 있는데 이제 정말로 완전히 지우는 게 아니라 딱 지움, 딜리트가 됐다라고 처리가 되는 거랑 유사한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막 글을 쓴 다음에 정말로 지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취소선을 딱 긋는 경우 있죠. 예, 그래서 블록체인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트랜잭션이 사용이 되면 이렇게 취소선이 딱 그어지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딱 진짜 정보를 싹 지우는 게 아니라 취소선이 딱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취소선이 생기고 요게 2,000사토시는 스타벅스 쪽으로 가고 8,000은 다시 돌아와서 이제 5,000이랑 8,000이 남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게. 자, 그런데 이제 이 9장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이거를 이렇게 봉투를 묶음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개별 사토시 하나하나 있잖아요. 요거를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하나하나에 다 주인이 매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하나하나에 전부 다 이제 퍼블릭 키로 이제 그 어드레스를 할당을 해놓은 거죠.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동일한 어드레스에 할당이 돼 있으니까 동일한 이 10,000번을 그냥 쭉 똑같은 거를 10,000번을 쓸 거냐, 같은 어드레스니까 그냥 10,000개의 코인이 하나의 어드레스에 있다 이렇게 기록할 것이냐의 설계 선택지에서 사토시는 묶음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이러한 이제 그래서 요거를 그 유명한 이게 바로 UTX 모델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저장 효율과 그 다음에 스케일, 대용량으로 확장할 수 있는 대용량 고속 처리를 위한 기반을 닦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데이터 저장 효율이나 이런 부분을 살짝 이제 무시한다면 그냥 낱개의 토큰들을 일일이 처리해버리면 되게 단순할 수는 있어요. 굉장히 단순할 수는 있어요. 계산조차도 안 해도 되죠. 뭐 하나가 그냥 옮겨가는 거니까 너는 일로 가고 너는 일로 가라, 이렇게 개개별로 무식하게 처리하는 방식이죠. 특히나 이렇게 되면은 병렬 처리가 굉장히 더 좋죠. 개개의 코인들을 다 따로따로 취급할 수가 있으니까. 이더리움이 속도가 안 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 보십시오. 앨리스의 지갑 안에도 보면 우리가 실생활에,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지갑 안에서 지불할 때 결국 요 돈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죠. 그러니까 요걸 지불하고 요게 지갑에 요게 나가고 요게 들어왔죠. 이 지갑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지갑이라고 하는 것도 공동 운명체가 아니에요. 이 지갑 내 각각의 동전들도 공동 운명체가 아니라 다 이렇게 따로 노는데, 이더리움류의 어떤 어카운트 기반의 이제 어카운트 베이스 시스템들은 이 공동 운명체가 아닌 녀석을 어카운트라고 하는 추상적인 녀석으로 다 묶어넣어버린, 강제로 묶어버린 거예요. 저는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편물이 있으면 우편물 봉투를 목적지가 같은 우편물들을 이렇게 묶어야 되는데, 서울 가는 것과 부산 가는 우편물을 하나의 주머니에 묶어가지고 관리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중 내부에 있는 거 하나는 서울로 가야 되고 하나는 부산으로 배송이 돼야 되잖아요. 이걸 다시 풀러서 찢던가, 아니면 이 주머니는 서울 갔다가 부산 가야 되는 거죠. 병렬 처리가 안 되겠죠. 자, 이런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더리움류라고 하는 거는 그냥 스마트 컨트랙트 된다라고 하는 거의 모든 블록체인을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의 이더리움 워너비, 뭐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그 말에 혹해가지고 새로 나온 블록체인들은 전부 다 이더리움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개선하고 카피해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어카운트 모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그것들은 태생적으로 이렇게 확장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죠. 반면에 비트코인은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의 글로벌한 모든 이제 커머스의 백본망,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지금 쓰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개별 사토시 하나하나가 다 쓰일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정말 이 소액,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10,000사토시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뭐 2사토시, 정말 지금 뭐 이렇게 굉장히 작은 것들을 더스트라고 하는데, 제가 더스트는 먼지라는 뜻 아닙니까? 그 왜 더스트라고 부르냐면, 지금도 트랜잭션 피가, 최소 트랜잭션 피가 뭐 20사토시, 뭐 100사토시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운송비가 이 정도인데, 운송비가 100이면 100보다 작은 9사토시를 옮기면은 100보다 100겁이 더 크죠. 그러니까 보내려고 하는 밸류보다 이동하는 비용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은 금액을 옮기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최소 트랜잭션 피보다 작은 금액은 사실 그거 달러 하나 움직이는 게 어렵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해서 얘는 더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이렇게 더스트가 늘어나서 앞으로는 비트코인은 이제 다 이렇게 조그만 것들은 쓸 수가 없게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확장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 트랜잭션 피는, 그러니까 1사토시, 물리적 트랜잭션 피는 1사토시 이하로 내려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사토시는 더 이상 잘게 쪼갤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돈을 쪼갤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묶음 판매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트랜잭션 피가 1사토시보다 더 내려갈 거예요. 더 내려가는데 어떤 식으로 내려가냐면, 산업화가 가중되면 많은 트랜잭션이 이렇게 묶여서 이제 이게 몇 개가 될지는 그 시장 경제에 의해서 판결이 나겠죠. 근데 아무튼 다수의 트랜잭션이 묶여서 이게 하나의 트랜잭션, 이제 처리는 트랜잭션 피는 하나만 처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각각의 이제 이렇게 n분을 해보면 하나의 트랜잭션 처리하는 데는 뭐 0.001 사토시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된다는 뜻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상에서 1사토시가 의미 있게 쓰인다는 거예요. 1사토시짜리 동전도 무언가를 지급 결제하는데 다 의미 있게 사용이 된다는 거죠. 사실 이제 지금은 제가 어릴 때도 1원짜리는 거의 안 썼어요. 1원짜리, 5원짜리까지는 썼던 것 같아요. 5원짜리는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이제 최소 소비할 수 있었던 게 진짜 10원, 20원짜리가 있었거든요. 10원, 20원으로 뭐 엿을 바꿔 먹는다든가, 아니면 공중전화가 제 기억상에서는 20원 굉장히 이제 보통 했고, 그 다음에
그 드라이아스 지금처럼 전기가 들어가는 이제 그 컴프레셔가 있어가지고 있는 그런 냉장고가 아니라 이제 요렇게 생긴 게 있었어요. 요렇게 생긴 이제 길쭉하게 생긴 냉동고에 냉동 요 밑에 드라이 아이스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뭐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뭐 쭈쭈바 같은 거, 그 얼음 과자들 이런 걸 이렇게 팔고 있었어. 요게 제 기억에는 50원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예. 50원이다 30원, 30원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러니까 그 제가 어릴 때는 10원짜리 동전이 뭐 지금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유통되는 가장 최소의 동전 단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실제로 썼다는 얘기죠. 실제로 썼고 또 10원짜리 동전 어디서 많이 썼냐면 그 동네 학교 앞에 문방구에 있는 조그만 오락 기계가 있었어요. 그 오락실에 있는 기계의 축소판. 그럼 여기에 이제 돈 넣는 군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통 한 20원 그래서 30원 정도 넣고 한 게임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오락실에서는 50원짜리 동전을 썼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거죠. 최소 단위의 어떤 코인이 어쨌든 생활 밀착형으로 쓰이는 거죠. 지금처럼 이제 뭔가 이렇게 있어도 이게 뭔가 이게 이제 액세서리 같은 느낌이고 실제로 돈 느낌이라기보다는 아니면 돼지 저금통에 모아가지고 예, 지금 워낙 디지털 화폐도 발전이 됐지만 실제 현금조차도 이제 500원짜리도 되게 뭐 잔돈 취급받죠 거의 요새는. 그리고 1000원짜리 뭐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1사토시까지 알차게 쓰일 거고 글로벌하게 활용이 될 거기 때문에 그 각각의 경제의 발달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더불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비트코인만 가지고 모든 게 경기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위에 CBDC 그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법정화폐 또는 이제 민간에서 그냥 개발한 민간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 이런 것들이 총망라돼서 토커나이즈된 형태로 비트코인에서 돌아갈 거기 때문에 각각의 경제 범위, 경제 볼락 이제 이거에 따라서 이제 차등적으로 그 지역별로 각각의 그 상황에 맞게 다 그 해상도에 맞게 자금의 해상도에 맞게 쓰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토끼를 다 잡는 거예요. 이 개별의 사토시들이 낱개로 쓰이면서 병렬 처리도 가능하고 동시에 큰 금액이 쓰일 때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 UTX라고 하는 묶음 단위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 개별 낱개로만 이렇게 쪼개진 사토시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큰 아웃풋으로 만드는 작업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동전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은행 창구에 가면은 그거를 이제 지폐나 이런 거 바꿔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돼지 저금통을 깨는 거죠. 그럼 이제 기계가 동전을 막 세가지고 그거와 유사한 상황인 거죠. 은행에 갈 필요 없이 비트코인에다가 트랜잭션 한 번 하나만 유발시키면 잔돈 여러 개를 모아서 하나의 거대한 이제 아웃풋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프라이버시에는 별로 도움은 안 되죠. 잔돈들을 그냥 따로따로 들고 있어야지 이게 다 한 사람의 소유자가 있다라는 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프라이버시 시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건 도움이 안 되지만 이렇게 하는 니즈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오히려 이제 공공기관이라든가 어떤 그 거래를 명시적으로 계약을 할 때 내가 지급을 했다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제 명시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할 때는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한다던가 그럴 때는 니즈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오히려 돈을 합쳐서 처리를 하고 뭐 세금을 낸다던가 등등 그 프라이빗하지 않아야 될 만한 그 니즈가 있는 거래선 또 다시 묶어서 하는데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게 가능하게끔 설계가 된 부분이 바로 이 9장에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금액 합치기와 쪼개기. 자, 그래서 이 트랜잭션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페나우 문제 말씀드렸죠. 페나우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자, 페나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 이제 블럭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이제 블럭이 5개가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블록이 5개 정도 있으면 제일 여기 헤더 있고 제일 처음에 있는 트랜잭션이 뭐라고 그랬죠? 열심히 듣고 계신 네, 다들 기억하시겠죠? 코인베이스 트랜잭션. 그래서 이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은 뭐다? 가상의 어떤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이 동전 통해서부터 이게 발행돼서 유통되지 않은 아직 유통되지 않은 코인이죠. 이 녀석들을 최초로 유통시키는 거죠. 이렇게. 네. 초창기에 뭐라고 그랬죠? 여기 50개였다고 그랬죠? 말씀을 드렸나 안 드렸나 모르겠네. 네. 자, 그러면 모든 코인은 여기서부터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트랜잭션이 있다면 요게 여기로 간다 했을 때 요게 여기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 트랜잭션만 딱 보면은 인풋이 있고 인풋이 아웃풋으로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되거나 또 어떤 트랜잭션은 반대죠. 여러 개의 인풋이 모여서 하나의 아웃풋이 되거나 또는 이제 두 개의 아웃풋이 되거나. 자, 그런데 요 인풋들의 연원을 보면은 이 인풋들은 다른 트랜잭션의 아웃풋이었어요. 아웃풋이었는데 어쨌든 타고 들어가면 언젠가 다 이렇게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으로 고양이 딱 있게 돼 있어요. 고양이. 그래서 모든 트랜잭션은 다 이 블록 단위로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봤자 딱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에 각각 발행된 블록으로 딱딱 해서 종료가 돼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뭐 여기서 한 번 더 어떻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연산이 유한하다는 게 보증이 되죠. 그 다음에 전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오늘 자, 이렇게 해서 오늘 9장까지 이제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도 좀 걱정되긴 하는데 저 스스로도 자, 11장 수학적 검증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끝이에요. 이게 마지막 장이고요. 이제 뭐 좀 수식은 어려울 수 있으나 사실 이 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이제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하면은 마지막 11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결론까지 해서 12장의 블록체인을 완주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고지가 눈앞에 나왔어요. 자,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11시 8분. 네, 지금 11시 8분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라이브 때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체인 빨간 약의 좌니엘임이었습니다. 바이바이.